제2편 관절염 치료제인 소염제와 스테로이드제. 박진욱 씨가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부터 시작했다면 관절염의 근본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현대의학의 관절염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소염제입니다. 소염제는 염증을 완화하는 염증 억제제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억제된 관절의 경우 연골 치료는 되는 걸까요? 다음의 연구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무릎관절 질환이 있는 277명의 소염제를 복용한 사람들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 793명을 대상으로 무릎 연골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연골이 더 악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10년 미국의 과학저널에서 로즈 하우저 박사는 비스테로디드제 항염증제 소염제에 대해서 소염제는 관절의 치유를 방해합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소염제의 사용은 골관절염에서 관절 연골 파괴를 가속하는 것으로 과학적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소염제를 사용하면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 파괴를 가속하는 데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골관절염 통증으로 인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 제품의 사용은 최저 용량과 최단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사용이 계속된다면 퇴행성 관절염과 그에 따른 무릎 및 고관절 치환술, 척추 수술을 포함한 근골격계 수술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염제의 사용이 연골과 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연골과 뼈를 파괴한다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일상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시작한 치료가 되려 연골 재생을 막고 관절염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400만 관절염 환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염증을 억제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 소염제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염증은 원래 인체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염제를 복용해서 관절의 염증을 억제해 통증을 줄이면 소염제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관절염약처럼 장기간 먹어야 하는 경우 소염제는 몸속 이곳저곳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곳까지 염증을 억제합니다. 소염제는 치유하려는 곳에 힘을 쓰지 못하게 혈관을 수축하고 염증은 억제되면서 치유의 과정 또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면 이에 따라 염증이 누적되어 이것이 몸속의 만성염증이 되고 또 다른 질병의 씨앗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약이 약을 부르는 결과로 나이가 들면 약의 양이 점점 늘게 되는 이치입니다. 소화의 문제를 일으키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화기 내 문제입니다. 소염제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소화 흡수 기관에 영향을 미쳐 결국 변비, 비만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염증을 억누르는 치료가 아닌 증상만 없애는 처방은 결국 관절염에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관절 질환의 원인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1차적 처방은 오직 하나,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름에서처럼 염증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소염제로 관절의 통증을 잊게 되면 몸은 정말 살만합니다. 일단 안 아프니까요. 그러면 그 관절을 또 쓰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겼던 부분은 진통 효과가 끝나면 다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이제 소염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접 윤활액을 주기적으로 연골에 넣어주거나 스테로이드제인 뼈주사를 맞습니다. 신기한 뼈주사의 원리. 그 뼈주사 신기하게 좋아지네. 뼈주사를 맞으시면서 하시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뼈주사는 왜 신기할까요? 관절의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이 주사를 맞으면 그동안 줄줄 흐르던 콧물도 같이 멈추는 효과도 보게 되거든요. 스테로이드제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기능을 모방한 합성 약제인데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염증과 알레르기를 막는 효과가 있고 세포막을 투과해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알약이나 주사, 연고의 형태로 피부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이나 신경질환에 쓰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테로이드제만큼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아시나요? 스테로이드제는 일종의 면역억제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건 사실상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때 혈류량이 늘어나서 열이 나고 콧물이나 기침 등으로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는 관절 통증뿐 아니라 콧물이나 기침도 같이 안 나오게 만들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자가치유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물질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침과 콧물도 같이 멈춘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뼈주사, 그것 참 신기하네. 그거 만병통치약이네. 스테로이드제 써도 될까요?
2017년 11월 1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은 무섭습니다. 체내 적정량 이상 용량이 초과하면 몸의 항상성이 파괴됩니다. 관절 근육통에 스테로이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하게 되면 칼슘 흡수를 저해하여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제를 관절 부위에 투여하면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이 손상된 부위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을 치료해야 하는 면역항체들이 손상 부위로 가지 못해서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못하고 계속 인체의 면역만 억제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앓고 있는 50세 이상의 12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5%의 여성이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절염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은 이뿐만 아닙니다. 얼굴이 붓고 목뼈가 약화하는 증상뿐 아니라 근육 약화, 백내장, 녹내장, 위궤양, 비만,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출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순환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제의 정기적인 사용은 몸의 정상적인 순환에 장애가 생겨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도 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후에 스테로이드제의 영향은 관절에서 림프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법으로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이상 처방은 안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의 의사가 돼서 나는 주사를 몇 개월째 맞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한이흥 종합병원 사이트에는 실제 이렇게 양심 있게 적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의 관절 내 주입은 소위 뼈주사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뼈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 내에 주입하며 아프고 붓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주사를 지속적으로 과량 맞으면 관절염보다 더욱 무서운 뼈가 죽는 병이 생겨서 약물 치료로 가능했던 관절염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뼈와 연골을 치료하는 줄 알고 장기간 투여한 스테로이드제가 내 몸에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이제는 내가 처방받는 약의 성분을 알고 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